오늘 배울 내용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질병의 원인과 진단, 예방 접종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의 치료, 위생, 진단 등과 관련된 과학 원리를 조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두 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단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 진단법을 개발해 가지고 그 정확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이 그림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제공한 과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메르스 바이러스의 모습인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남자가 58.6세, 여자가 65.5세였는데 2015년에 남자는 78.5세, 여자는 85.1세로 약 20세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더 연장되어 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도 있죠. 최근에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은 의학의 발달로 질병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등 질병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병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때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질병의 종류에는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감염성 질병은 요즘 코로나와 같이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하여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체로는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게 있습니다. 감염성 질병에는 병원체가 전파되었다고 해서 모두 질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병원체에 대한 인간의 저항력 정도에 따라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성 질병 중에서 세균에 의한 질병은 원인이 되는 세균을 대부분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만 해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찾아내기가 쉬운데, 바이러스는 워낙 작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의 개발로 많은 경우 치료가 가능해졌으며,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는 일부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항바이러스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비감염성 질병은 고혈압이나 당뇨, 유전병과 같이 병원체 없이도 일어나고 있고 발현 기간이 길어서 만성 질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중에 그 고혈압 환자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혈압이란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혈압을 측정할 때 그 팔에 띠를 두르고 측정하는데, 그 이유는 팔의 동맥에서 측정한 동맥 압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잴 때는 팔에 띠를 두르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심장이 수축할 때, 이때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혈압이 140mmHg,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은 알지요? 굉장히 밀도가 큰 수은 기둥 약 140mm니까
약 14cm, 수분 기둥 약 14cm 의 수분 기둥이 누르는 압력, 이 정도가 140mm HG입니다. 이보다 높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이완기라는 것은 이제 심장이 이완할 때, 팽창 이완하는데 이완할 때, 그때 이완할 때 혈압이 90mm 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혈압이 되려면은 이완기 혈압이 90mm HG 이하, 수축기 혈압이 140mm HG 이하가 되어야만 정상 혈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가 있는데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 조금 전에 선생님이 140mm HG 이하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한 20이 더 낮아야 됩니다.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완기 혈압도 80mm HG 미만, 이때가 될 때 정상 혈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120에서부터 140 사이 그 시기가 이제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80에서 90 사이, 89 사이. 그리고 제1기 고혈압이 있고 제2기 고혈압이 있는데 제1기, 제2기로 갈수록 더욱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이라는 게 있는데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포도당은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 속에 이 포도당 농도가 높았을 때는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서 각종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이 혈당이 높은 당뇨병입니다. 그러면은 당뇨병을 진단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한 후에 측정한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가 126mg, 혈액 100ml당 126mg 이상으로 나타날 때, 또 물을 마시거나 소변이 많아지고 체중이 감소하면서 식사와 무관하게 측정한 혈당이 혈액 100ml당 200mg, 포도당 농도가 200mg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정상인의 경우 혈당은 이자 알죠? 이자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밑에 그림과 같이 이러한 원리로 혈당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당량을 조절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 정상인은 공복혈당 8시간 이상 금식을 했을 때 공복혈당이라고 하는데 100 미만, 또 식사 후에도 140 미만. 단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100ml당 몇 밀리그램인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밀리리터당 밀리그램. 당뇨병 전 단계에는 100에서 126, 그리고 식후혈당은 140에서 200 사이, 당뇨병은 126 이상, 식후혈당은 200 이상이 될 때를 당뇨병으로 판단합니다. 여기 단위가 좀 잘못 나왔는데 여기 단위 밀리그램 포 밀리리터가 아니고 100ml입니다. 여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요대로 해야 됩니다. 요대로 밀리그램 포 100ml, 혈액 100ml당 몇 밀리그램으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자, 그 다음 혈당이 조절되는 원리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의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포도당,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혈당량 증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을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자입니다. 이자. 이 그림 이자입니다.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부교감신경이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간에 저장시키는데 혈액 속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간에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속은 수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각 세포에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소비하도록 촉진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이 두 가지 작용을 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 혈당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 두 가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혈액 속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서 간에 저장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몸 각 세포에서 포도당의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 촉진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혈액이 우리 몸 각 장기, 뇌라든가 각 장기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혈당량을 또 높여야 됩니다. 너무 낮아져도 안 됩니다. 이때 인슐린에서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금 전에 간에 저장되었던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도록 역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포도당을 다시 혈액 속에 공급해서 혈당량을 다시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글루카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요 원리를, 혈당이 조절된 원리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혈당의 조절 과정.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두 가지 여기서 췌장이라는 게 바로 이자를 가리킵니다.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혈당이 조절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세포 내로 포도당을 유입시키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저장하게 함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낮아지면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대신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혈액 내로 흘려보냄으로써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면은 국내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이 나왔는데 2011년 만 30세 이상 기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비율은 남자의 경우는 약 33.9%,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약 27.8%, 그래서 전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전체로 보았을 때는 약 30.8%를 고혈압 환자가 차지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비율도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12.6%, 여자의 경우는 8.5%,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0.5%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뇨병 환자에 해당됩니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흡연과 폐암과의 관련성,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짜게 먹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성이 깊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비감염성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생활 방식의 변화 등 위험 인자를 제거하는 것과 질병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질병에 대한 관리를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 환경 개선과 운동 등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있습니다.